네, 안녕하세요. 탐정이 답한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중탐정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문의를 해주고 계세요.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같이 공유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은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들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라도 좀 그렇게 공유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문의 주신 분은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네요. 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4년 전에 남편 몰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 근데 아직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만 쓰고 주겠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투자했던 거 아니냐라고 발뺌하고 있고, 본인이 주식을 투자했나 봐요. 크게 손해가 나서 본인도 힘들다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투자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건데 이제 와서 주식 투자에 투자했다고 하니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통화 녹음된 거는 있는데 친구가 얼마 전부터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되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다른 증거나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주시면서 차용증이나 이런 서류 작성을 안 하시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문의가 오세요. 제가 아는 좀 변호사나 법 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입금 기록이나 그리고 대화 내용이 있으시다 그랬으니까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입금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충분히 소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통화 녹음된 게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조금 전에 물어보셨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내는 게 불법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금년도 8월에 국민의힘 윤모 의원께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통화도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된 것도 이제 증거 자료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낸 건 사실인데, 사실 아직 발의만 돼 있지 시행이 되거나 개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화 녹음 내용도 증거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투자였다. 근데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질문자께서는 난 빌려준 거다 라는 식의 서로 좀 상반된 입장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 개념과 대여라는 개념에, 대여가 이제 돈을 빌려준 개념입니다.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한 거고, 자, 투자라는 거는 장차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인데요. 사실 투자라는 개념에는 손실의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부분이라면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되돌려받을 수 없어요.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대여라는 거는 지금 빌려주신 걸로 입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래에 동일한 액수의 원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의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이렇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의 지급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나셨다 그러니까 대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도, 법정 이자까지도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노리고 이제 와서 투자한 거 아니냐, 투자라는 개념을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탐정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기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대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녹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상대방이랑 대화한 내용 중에 내가 투자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었는지, 상대방이 유도를 해서 내가 혹시 이런 투자에 대해서 혹시 동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원금 손실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원래 설명했었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유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용도 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도 중요하겠지만 법률 전문가한테 조력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탐정이 필요한 경우는 나중에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정황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면 지급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없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명의를 돌려놓고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전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라도 좀 상환을 받거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싶을 때 은닉해둔 재산을 찾는 목적으로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재판이 진행되시고 나서 이런 은닉해둔 재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탐정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